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접과 합격 알렉스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직장 내 못된 상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은 보통 잠자는 시간 빼면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해야 될,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직장 동료, 직장 상사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못된 상사를 만났을 때 받는 스트레스, 못된 선배 동료들 만났을 때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막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심지어 병까지 얻는 그런 일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나 상사가 정말 자기 마음에 맞고 정말 자기 어떤 문제 없이 참 일을 잘 해나가는 그런 것 또한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어느 직장이든 한두 사람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된 상사, 무례한 동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직장 내 어떤 그런 상사와 그런 동료에서 오는 갈등,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심장병, 이런 합병증이 유발한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이 못된 상사를 만났을 때 받는 충격이나 고통이 많다는 거를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27년 직장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아주 숱하게 많았죠. 제가 이렇게 부하 직원이었을 때 상사를 통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었고, 정말 못된 상사 만난 적도 있었고, 또 못된 선배 만난 적도 있었고, 아마 또 제가 상사가 됐을 때 부하 직원이 저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인생의 어떤 진리나 지혜를 깨닫게 돼요. 자,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과 또 어떤 지혜로운 그런 대처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직장인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대학생 여러분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또 취준생 여러분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의 어떤 지혜나 보편적인 진리로서 가슴에 담아두면서 직장 생활을 해나간다면, 사회생활을 해나간다면 정말 모르고 그냥 생활했을 때보다 많은 그런 방어법이라든지 어떤 자기 처세술, 대인관계 넓히는 방법, 여러 가지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숙지하셨다가 이 영상을 잘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못된 상사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게 못된 상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놓고 싫어함을 표시하는 상사가 있고, 또 하나는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괴롭히는 상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크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에 7월에 통과가 돼서 지금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했던 것처럼 직장인들 함부로 그냥 인간 취급도 그러니까 모욕적인 그런 언사나 정말 인간 이하의 어떤 취급하는 이런 행동을 못하도록 법으로 괴롭힘 방지법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겼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 정도까지의 모욕적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할 정도가 아닌, 그게 아닌 직장인 괴롭힘이 꼭 산재에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떻게 보면 더 좀 교묘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걸 아는 직장 상사나 선배나 임원이나 이런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거를 피해가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주 대놓고 싫어함을 표시하는 괴롭히는 상사도 있지만, 두 번째로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괴롭힘을 주는 상사도 있습니다. 대놓고 싫어함을 표시하는 상사는 사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혼내키는 상사도 간혹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일을 정말 못해서 혼내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싫어서 이렇게 혼내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정말 스트레스가 정말 보통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차, 이 회사를 내가 계속 다녀야 되나? 아유, 그냥 때려치고 나가자. 막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집에 가서도 잠 좀 못 자고, 막 불면증까지 걸리고, 그죠? 어떤 때로 우울증까지 걸려요. 회사 가서 일만 하고 컴퓨터만 보고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이제 직장인들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사실 그 옆에 정말 대놓고 이렇게 막 그 모욕글 주고 이런 정도 되면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는 뭐 오히려 해결점은 간단해요.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고위 담당자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이런 이제 모욕적인 거를 사람들 앞에서 받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이 행동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가 참 어떻게 보면 스토커 같은 거예요. 스토커. 두 번째, 교묘하게 알게 모르게 괴롭히는 거 있죠. 자, 이거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은근히 사람들 앞에서는 그 부하 직원을 뭐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또 해요. 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제 몇몇 이제 직원들은 이제 또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이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그 못된 상사가 이렇게 슥 지나가면서 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럴 땐 또 눈에 잘 띄는 게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잠깐 다른 거를 이렇게 컴퓨터에서 본다거나 뭐 다른 걸 하고 있을 때 잘 들키게 돼요. 희한하게도. 그러면은 슬그머니 뒤에 와서 아니 남들은 지금 야근에 뭐 밤샘까지 하고 이러는데 지금 한가롭게 유튜브에서 음악을 봐? 뭐 게임을 해? 지금 정신 좀 차리지? 똥을 좀 못 가리네? 이러고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건 뭐 참 황당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당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보통 직장 상사들은 지나치면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지나칩니다. 근데 이제 이 상사는 그 부하 직원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게 눈에 띈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안 지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은근하게 한마디 하고 들어갑니다. 경고처럼. 마치 경고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리가 또 이제 그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이 잠깐 자리를 좀 비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럴 때는 꼭 그 못된 상사가 찾습니다. 이거 김대리 어디 갔어? 왜 여기 자리를 오래 비우지? 뭐 이러면서 막 들으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막 괴롭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그런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바라는 거는 관계 개선이죠. 그죠? 상사와 다시 잘 지내고 싶고, 그러면서 일도 더 원활하게 잘 되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이렇게 직장 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점점 이렇게 꼬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참 고역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이제 직장인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또 이제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그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꼭 피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꼭 피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거죠. 뒷담화를 하지 말라. 또 하나는 회사를 그만두지 마라. 자, 이겁니다. 자, 보통 10중 8구는 그런 일을 당했던 분들은 동료 지인들에게 가서 뒷담화로 막 그 상사 욕을 합니다. 나만 괴롭혀. 왜 그 친구는 전생에 무슨 원수를 졌는데 왜 나만 가지고 뭐 내가 자리만 조금 비면 뭐 어디 갔냐 찾고, 그 다음에 뭐 금요일 날 꼭 이제 야근해야 될 업무 막 이런 걸 막 그냥 금요일 날 나한테만 주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 됐냐고 물어보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 직장 상사가 했던 것들을 막 퍼붓습니다. 뭐 커피를 마시면서 혹은 둘이 뭐 담배를 피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게 반드시 그게 귀에 들어갑니다. 이 반말은 뭐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고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희한하게도 그런 경우에 뒷담화를 하고 막 욕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상사 귀로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태가 더 악화됩니다. 그러면 더 괴롭히죠. 그죠? 너 나갈 때까지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막 고가도 막 엉망으로 주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관계 개선이 빨리 될 수가 있어요. 그건 또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또 그냥, 에이, 못 있겠다고 때려치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 지는 겁니다. 관계 개선돼서 더 즐겁게 발전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냥, 아유, 내가 저 인간 싫어서 그냥, 에이, 딴 회사로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뭐, 어디 회사도 결정지도 않았는데 그냥 퇴사 먼저 내버려요. 자, 그러면은 왜 손해냐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상사, 부장이든 팀장이든 뭐 임원이든 그 직장 상사보다 여러분이 회사를 더 오래 다닐 거예요. 근데 왜 먼저 그만두고 나갑니까? 그렇죠? 그거는 대안이 아니에요. 결국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피해야 됩니다. 그 뒷담화를 해서는 안 된다, 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이제 오래 해보니까 어떤 그 지혜로운 답이 나오냐면, 들이 많이 이제 가끔씩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배님은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업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듣는 사람이 되라. 이거는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3, 4명이 모여서 분명히 뭐 상사 욕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3, 4, 5 모여서, 혹은 뭐 친한 동료 둘이 모여서 뭐 담배를 피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뭐 술을 마시든지 하면서 직장 상사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듣기만 하라는 겁니다. 듣기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듣기만 하면 최소한 욕은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막 덧붙여서 같이 호응하고 막 대응하고 막 이렇게 같이 욕하면, 그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돼요. 왜? 친한 동료가 자기한테 그 직장 상사를 욕하면, 아, 그 인간 나한테도 그랬어, 너한테도 그랬냐? 야, 그 친구는 참 정말 어떤 저런 사람이 이렇게 부장까지 올라갔지? 막 이러면서 별 욕을 다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는 겁니다. 듣기만. 그래서 뭐 이렇게 듣기만 잘하는 사람들은 회의 때든 뭐 이렇게 대인관계 시에도 주로 이제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아무 적들이 없어요. 회사에 적들이 없고, 또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질 않습니다. 다들 무난하게 좋아하니까. 직장 상사도 뭐 굳이 막 이렇게 대놓고 막 괴롭히거나 교묘하게 괴롭히거나 이런 이제 부하 직원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이미 딱 옆에 동료나 상사들이 알아요. 아, 저 친구는 절대로 남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얘기를 안 한다. 뒷담화를 안 한다. 딱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역량 발휘보다도 더 중요한 대인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아무리 잘하고 이래도 이걸 지키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항상 문제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싫어하고 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후배들이나 혹은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직장 생활이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물어보면, 저는 서슴지 않고 듣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면은 관계 개선도 깨지게 되고, 관계 개선도 요원하게 되고, 더 악화되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나가게 되고, 막 이제 복잡하게 되죠. 그럼 이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직장에 이제 방지법이 생겼잖아요.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서로 고발을 할 수 있어요. 부하 직원이 이제 상사를 고발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정말 꼴도 배기 싫은 상사를 고발하려고 이제 정말 이제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몰래 녹음을 하고 이제 영상을 찍고 이래서 이걸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3자의 동의를, 그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쌍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이나 녹취를 했을 경우는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신고 대상, 자기가 이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참여했을 때 대화하는 경우나 이런 이제 영상은 녹취를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그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신고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자료로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했을 경우에는 녹취를 해도 돼요. 그런데 몰래 혹은 제3자를 이용해서 녹음을 한다거나 뭐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한다거나 몰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가 악화되는 이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결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지금까지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정말 왼수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냐? 나는 저 인간 쳐다보면 정말 막 그 토할 정도로 나는 마주하기도 싫다. 막 이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됩니다. 뭐 상사가 나가겠어요? 본인이 사표 내고 나가야 되겠죠? 왜?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같이 숨도 쉬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두 발을 투 스텝을 전진하기 위해서 한 스텝을 뒤로 한번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용한 시간에, 그러니까 서로 좀 이제 관계가 안 좋더라도 약간 이제 좀 소원한 때가 있을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잠복기? 좀 평정기가 잠깐 있었을 때, 그러니까, 깨지고 막 그냥 혼나고 막 괴롭힘 당하고 이런 상황이 아닐 때 잠깐 시간을 내서 적당한 시간이죠. 적당한 시간에 상사한테 말씀하십시오. 잠시 5분만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을 잠깐 내요. 그럼 차 한 잔 마시면서 차를 타주세요. 그리고 상사 앞에 딱 차를 주면서 저 부장님, 뭐 팀장님, 그동안 제가 뭐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그동안 제가 뭐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부장님을 드리지 못해서 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아픈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불면증도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한번 청해서 부장님과 저하고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얼굴을 쳐다보기 싫으면 밑에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정중하게 한번 얘기를 하세요. 자, 이 대화가 여러분 의외로 서로의 오해를 풀고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세요. 대부분들 그냥 이에는 이 불에는 불로 갑니다. 그냥 아니면 이에는 이 불에는 불로 가는 게 아니면 그냥 내가 당하고 말고 그냥 혼자 자기가 상처를 삭히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생활에 가는 그런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대화하기도 싫으니까. 근데 말씀드렸죠?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쭉 해본 다음에 대화를 해보십시오. 사표 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몰랐던, 그 부하 직원이 몰랐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찍힌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다음부터 언젠가부터 이 부하 직원을 계속해서 막 괴롭히고 미워하고 은근히 막 또 교묘하게 그런 경우가 알고 봤더니 부하 직원이 전에 한마디 실수했던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부하 직원을 싫어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위에 팀장이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화장실에서 잠깐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들었는데 그 과장 욕을 그러니까 부장 욕을 막 한 건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대화를 하고 보니까 자기 얘기한 게 아니고 옆에 구매팀의 부장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뒤에서 듣기로는 혹은 그걸 전달한 사람이 부장님 욕을 했다는 거죠, 이제. 아주 그걸 막 아주 대놓고 욕을 한. 근데 그게 그 부장이 아니고 옆에 부서 부장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오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 의외로 그런 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친해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동료가 그런 경우를 그대로 당해서 한번 정말 남자 대 남자로서 탁 까놓고 아주 심도 있게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다음부터 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정말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고 했듯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둘이 뭐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뭐 커피도 마시고 뭐 생맥주, 뭐 치맥도 하러 가고 뭐 그럴 정도로 옆에 동료들이 눈을 서로 쳐다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이거 뭔 일이야? 막 이제 이럴 정도까지로 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직장인 어떤 괴롭힘에 대한 어떤 방지법은 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적당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둘이 마주해서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바로 대화의 시간입니다. 대화. 이것이 바로 해결점이에요. 이걸 그대로 경험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부하 직원, 직장인 여러분이 계시다면 한번 상사한테 딱 찾아가서 시간을 내서 뭐 커피를 사가도 좋습니다. 상사가 좋아하는 걸 뭐 직접 만들어 가셔도 돼요. 그래서 한번 탁 앉아가지고 문을 탁 닫고 둘이 심도 있게 대화를 해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99.9%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고 의외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해결점을 대안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콘텐츠 제작에 상당한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도 이 꼭 면접과 합격에 관련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꿀팁을 좀 많이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컴 주로